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삶을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식이요법도 신경 쓰고 건강을 위해서 매일마다 열심히 운동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도 공부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우리 마음의 밭의 양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덕성여대 심리학과 교수로 있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아니, 요번에 신간도 발표하셔가지고요. 마음을 공부해야 행복하다. 네.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제목 같아요. 네, 보기만 해도. 한번 소개 좀 고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어떤 책인지. 네. 책 제목대로 네. 마음을 공부해야, 즉 마음 공부를 해야 네.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을 마치 행운처럼 바깥에서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네. 많은데요. 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만이 행복하지, 돈을 많이 벌고 뭐 권력이 높아지고 뭐 지위가 높아지는 것만으로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알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기술이 없으면 네. 행복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네. 모토로 네.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요롭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네.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 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해해 주셔서.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셨는데, 네. 또 명상을 그 심리학 분야에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명상을 이렇게 접목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워낙에는 저 기초 심리를 했어요. 네. 석사 논문은 석사 때는 주로 그림 기억 쪽으로 논문을 썼고요. 박사 때는 이제 문장 기억을 네. 연구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이제 80년대 말이었는데요.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억, 이해, 인지하고 네. AI 쪽하고 해서요. 네. 그쪽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 막 피어나는 때였고 그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이 분야는 내가 안 해도 한 10년 이내 저는 그때 굉장히 그 낙관을 했는지 생각보다 지금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 네. 그때 80년대 말에 한 10년 지나면은 정말 꼽히겠다. AI 그쪽이 정말 인간과 비슷한 로봇이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그보다 늦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초창기 그때 박사 논문 끝나고는 그 좀 인간처럼 인지 기능을 하는 그런 로봇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네. 했었습니다만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안 해도 할 사람들이 많고 발전할 것 같은데 심리학을 했다고 하면은 내 마음을 잘 아느냐 또 옆에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께서 야 너는 심리학을 했는데 내 마음도 못 알아주냐. 그럴 때 보면 네. 심리학이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나는 뭐 순수 심리 그래서 뭐 기억 인지 연구하는데 그 인간의 그런 마음을 꼭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고 네. 또 돌아보니까 뭐 심리학 뭐 박사까지 했어도 제 마음을 또 아느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어려서부터 좀 참선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계기로 그거는 제가 그러셨어요? 동대 부속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까까머리 어린 때 참선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그 후로 쭉 했고 영향이 컸죠. 저는 어렸을 때는 자연과학도가 되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물리학이나 막 이런 쪽 네. 학자가 네.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마음 공부에 대한 것을 아마 어린 시절에 한번 그때 공부를 좀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래서 마음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을 했을지도 네, 모르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박사학위를 마치고도 그럼 심리학을 공부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 마음 이해는 몰라도 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때 그 전에 쭉 어려서부터 해오던 그 명상 그거 하고 이제 심리학 분야로 보게 되면 그게 건강 심리 분야랑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건강,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네. 또 웰빙을 증진하고 네. 그것도 결국 다 마음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석사, 박사 때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면은 기억이 좋아지고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이러한 그 뭐 좀 전문 용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드라이한, 콜드한 코그니션을 했다고 한다면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네. 인지작용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의 행불행도 좌우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의미에서는 그 기초적으로 했던 그 인지적인 심리학의 영역이 생활 속으로 네, 말하자면 맞는 하트 말씀이에요. 코그니션이라고도 합니다만 맞아요. 그런 실생활에서의 그 인지작용을 다루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론으로 기존적으로 있던 심리학의 방법론에다가 그런 이제 동양에서 쭉 전수되어 내려오던 그런 명상의 기법 이것을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명상을 좀 접목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웰빙 이런 연구 쪽으로 쭉 90년대 초부터 네, 네. 그래서 이제 논문도 그때 처음 쓴 게 아마 인지과학과 명상 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념초 수행과 구조주의 심리학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 그러면 윗바사나죠. 그 구조주의 심리학이라는 게 이제 심리학이 처음 철학에서 과학으로 떨어져 나올 때 그때 그 흐름 사조가 구조주의예요. 네. 그래서 그 구조주의 심리학의 내용을 보면은 그 사념초 수행하고 굉장히 닮은 데가 있어요. 네.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이 삼라만상 굉장히 다양한 사물들이 이 세계에 있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원소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것들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그 속에는 기본적인 몇 가지 요소의 결합일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구조를 알기 위해서 그 요소를 분석하는 걸 많이 했어요. 네. 그때 쓰던 방법이 그 내관법, 내성법, 그래서 인트로스펙션 그래요. 그래서 그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때 그 심리학에서 하는 방법과 사념초 수행 네, 유사하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관심 갖고 그때 이제 94년도에 출판됐죠. 그때 그 논문을 시작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인지과학과 명상, 그다음에 사념초 수행과 구조주의 심리학, 구조주의 심리학에도 앞에 온지 모르겠습니다. 네. 구조주의 심리학과 사념초 수행 뭐 그 논문을 필두로 해서 이제 그 명상, 수행 이런 것과 이것이 이제 인간의 행복 또 스트레스 관리 이 연결을 하는 네. 걸 하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 흐름이 이제 긍정 심리의 흐름하고 연결되고요. 네, 네. 아니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언제 명상과 내가 접한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들어보니까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정말 숙명적으로 명상과 모르겠어요. 필연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으셨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수행하고 자꾸 접해. 제가 이렇게 찾아다닌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어져 왔고 또 그다음에 심리학도 순수적으로 했는데 학위 논문 끝내고 어떻게 또 생각이 그렇게 돌아갔네요. 네.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돌아왔는지. 우연인 듯한 필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우리 교수님께서 공부하신 것이 정말 실생활에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활용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다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역시 살아보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국영수는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만 딱히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마음을 좀 공부하고 학습해야지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좀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네. 있을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100%뭐 200% 동의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이런 책을 쓰는 것도 네. 마음 공부를 해야 행복하다 네, 이런 것도 네. 그게 책 제목이면서 결론입니다.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헌법에도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교육을 다 무상으로 하잖아요.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뭐 사회, 물리 다 배우죠. 그걸 왜 가르치겠습니까? 네. 그걸 배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보잖아요. 맞아요. 네. 그 공부를 통해서 이제 주로 바깥 세계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네. 또 역사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걸 배우면 그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또 건강하게 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고 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도구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업 활동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 근본적인 게 빠진 거죠.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면 맞아요. 행복해지기 어려워요. 근데 네. 그거는 마치 공짜인 줄 알아요. 네. 내 마음을 알고 그 다루는 거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 있어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알지 누가 알아. 저절로 된다. 내 마음은 내가 다루지 하는데 네. 살아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그럼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맞습니다. 내 마음은 잘 모르잖아요. 돌아보면 진짜 내가 뭘 바라는지. 네.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닥달을 하고 뭐 좋은 대학 가라 그러고 왜 그럽니까? 본인도 몰라요. 네. 무엇이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네. 남들 따라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대학 가야 행복할 거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내 마음을 다룰 줄 아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언젠가 학생들이 책가방을 열면 국어책, 수학책 네. 또 펼치니까 마음 맞아요. 정말. 그 책 제목이 딱 마음 이런 책이 네. 학생들 책가방에서 나오기를 네. 기대하고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저는 바라면서 네. 예, 공부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저도 깊이 동감하는 게 저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네. 마음 공부가 우리가 필수 과목이 돼야 된다. 아. 어떠한 것보다도 뭐 그게 왜 빠졌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이렇게 어떤 초등학교 이런 데서는 명상이랑 마음 공부를 정말 정규 과목으로 네, 네. 넣은 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행복의 필수 조건, 예. 건강의 필수 조건은 네. 마음 공부인데 이 각자 우리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꿀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네. 네, 알려주시죠. 그게 이 짧은 시간에 모자랍니다. 네. 그 마음 공부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MPPT라고 하는 네.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서 지도하고 보급하고 있는데요. MPPT는 이제 그 Mindfulness and Positive Psychology Training의 약자입니다. 네. 우리말로 마음 챙김 긍정 심리 훈련의 네. 약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음 공부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나누면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축입니다. 네. 하나는 마음 지식, 네. 하나는 마음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려면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을 공부하고 연마해야 됩니다. 네. 마음 지식은 물론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기제에 대한 건데요. 네. 물론 다루다 보면 한이 없겠습니다만 그중에 딱 필수적으로 네 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동기상태 이론, 네. 네. 구성주의, 그다음에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 그리고 끝으로 마음사회 이론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고 이걸 바탕으로 마음 기술로 들어갑니다. 네. 네. 마음 기술은 내 마음을 사용하는 기술이에요. 방법이군요. 노하우. 테니스를 그렇죠. 친다든지. 네.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만 뭐 골프 치는 기술, 뭐 수영하는 기술, 네. 자전거 타는 기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여기 또 그림 보시면 이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쉰다 명상 기술, 네. 마음을 쓴다 긍정심리 기술, 마음을 본다 마음 챙김 기술. 네. 이렇게 해서 이 기술을 배우는 것을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명상 수행, 마음 챙김 수행, 긍정심리 네. 수행이죠. 이 수행을 통해서 명상이라는 마음의 기술, 네. 마음을 쉬는 기술,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마음을 보는 기술, 네. 또 긍정심리라고 하는 마음을 쓰는 기술을 네. 이제 연마하는 거죠. 네. 그래서 수행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술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차분차분히 배우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8주 과정으로 해서 네. 8회기로 해서 아. 차근차근 배워 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공부하신 거를 고유의 MPPT라는 네. 그 프로그램 방법을 이제 만드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 약자라서 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PPT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M자만 붙이면 되는데요. 네. MPPT. 또 약자가 또 외우기도 쉽고 또 이제 사람들이 그 마음 챙김이 이렇게 좀 유행처럼 알려지면서 MBSR 이런 것들을 많이 네, 알아요. 네, 네.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네, 네. 거기서 이제 M자, 그 M자는 마찬가지로 네, 마인드풀리스입니다. 마인드풀리스. 그래서 그 MBSR 훌륭한 프로그램이죠. 뭐 네. MBCT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관련된 마음 챙김이 들어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 그렇죠. 배우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또 수행의 전통이 깊은 나라인데 그럼요. 네. 또 사실 MBSR을 창안한 그 카바찐 박사도 숭산 스님의 제자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저도 또 무슨 인연인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 수행 공부를 좀 네. 한 사람이고 네. 심리학을 공부한 학자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또 책무이기도 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네. 또 나름대로 개발을 하고 이제 보급을 네.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듣고 보니까 명상과 마음 챙김 그리고 이제 긍정 심리 네.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주축을 이룬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네, 네, 같은데요. 그 이제 마음 챙김은 요새 현대인들이 네. 이제 명상을 접하면서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네, 있다 네. 보니까 많이들 또 접해서 익숙하실 거예요. 네, 네. 근데 또 막상 그 의미나 어떤 뜻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네. 마음 챙김에 대해서 한번 네. 네, 그 마음 챙김은 네, 좀 오해가 있어요. 네, 뭐 네, 오해일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 챙김을 나름대로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나 서구나 마음 챙김 연구를 많이 하는 서구나 그 마음 챙김에 대해서 정의가 이렇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학자마다 좀 다르기도 네. 해요. 그래서 그 여러 연구가 나오지만 이게 그 마음 챙김의 효과인지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명상의 효과인지 네, 네. 그 둘의 그 상호작용하는 효과인지 아니면 긍정심리 수행의 수행도 또 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긍정심리의 수행인지 이거를 마음을 보는 작용, 마음을 쉬는 작용, 마음을 쓰는 작용에 따라서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데 이걸 잘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자들 속에도 네. 이런 그 구분에 좀 어려움이 네, 있습니다. 네, 네. 그걸 감안하시고 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저는 그 마음 챙김의 출발이 그 동양의 그 불교에서 사띠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제가 이해하는 이제 그 사띠 수행의 근간에서 마음 챙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학자마다 마음 챙김을 좀 더 폭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좀 좁게 씁니다. 명상도 너무 이렇게 넓게 쓰다 보니까 명상 아닌 게 없어요. 네. 뭐 좋은 건 다 명상이라 그래. 뭐 생각을 비우는 것도 명상이라 네. 그러고 생각을 하는 것도 명상이라 그러고 정리하는 것도 명상이라고. 뭐 글쓰기 명상, 네. 뭐 무슨 또 죽음 명상, 뭐 온갖 게 명상이다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맞습니다. 그 보급에도 좀 어려움이 네, 있고요. 배울 네. 때도 헷갈리고요. 연구도 발전이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명상도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마음 챙김도 내리면 맞아요. 좀 여쭤보신 그 마음 챙김은 이 동양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이제 그 쉽게 표현하면 이제 자심반조라고 했습니다. 자심반조. 자심반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비춰본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린 일상적으로 밖을 보잖아요. 네. 제가 원장님을 보고 있고요. 네. 네. 눈이 바깥에 있어서 그런가 우린 늘 밖을 봐요. 네. 근데 마음 챙김은 나를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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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배우기 전에는 없습니다. 네. 나를 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반성한다든지 그럴 땐 나를 보죠. 네. 그런데 마음 챙김은 본다이지만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있는 그대로 본다입니다. 네. 있는 그대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 챙김은 배우기 전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진 않겠습니다만 네. 매우 드뭅니다. 네. 그 보통은 이제 좋게 하면은 이제 자기를 반성하는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그렇게 좋게 보기보다는 자기 비난으로 많이 봐요. 네.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하고 자기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기를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쭉 심리학에서는 자기 보는 것을 건강하게 안 봤어요. 네. 주로 그 좀 병리적인 그런 경우에 네, 자기를 네, 봐요. 네, 네. 그때 그렇죠, 본다고 하는 것은 마음 맞아요. 챙김에 보는 것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 나름의 욕구를 갖고 보는 네, 거예요. 이러면 네. 안 돼, 저러고 싶어, 저래야 되는데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발표 불안도 그래요. 내가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잘해야 한다는 그 욕구가 너무 강한데 내가 보니까 떨고 있네, 떨면 안 되는데 떨고 있어, 막 이러면 더 떨게 그쵸, 됩니다. 그쵸. 얼굴이 빨개지고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니까 네. 점점 더 빨개지고 맞아요. 안 보는 게 좋아요. 강의 잘하는 사람 자기 안 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있는 그대로 봐야 맞습니다. 마음 챙김이지 네. 오해하면 안 돼요. 나를 본다고 해서 다 마음 챙김이 아니에요. 네, 네, 네. 나를 보는 것은 좋은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마음 챙김이다. 그래서 자심반조, 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는 건데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맞습니다.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네. 혼자 하는 경우에는 대로 부정적인 자기 비판으로 가거나 비난으로 네. 가거나, 아니면 이제 좋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숙고를 통해서 반성하고, 네. 그런 경우에는 글쓰기가 도움이 됩니다. 그냥 생각하기보다는 글을 써서 그쵸. 내가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구나. 지금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고 네. 그런 그 생각을 잘 사용하게 되면 네. 그건 생각을 사용하는 거니까 네, 네, 네. 긍정 심리의 수행법입니다. 네. 긍정 심리의 마음 기술을 잘 쓰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럼 마음 챙김이 뭐냐면 나를 보는 건데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 있는 그대로 우리 다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씀드리듯 일단은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원장님을 본다 그러면은 원장님을 보면서 인상이 좋으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걸 보는 거예요. 네. 원장님이 인상이 좋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는구나. 네. 그거를 봤으면 자신만족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음.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이제 제대로 본다라는 내 거죠. 마음을 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평상시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너무 번잡해요. 그 마음 챙김 공부하는 분들이 뭐 생각을 본다 그러면 자꾸 생각 보려고 그러는데 생각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네, 네. 그거는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은데, 생각이 일어날 때는 그 보는 건 좋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는요. 네. 사실은 긍정 심리의 수행이 중요해요. 네. 건강한 생각을 쓰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여유가 없으면요. 네, 네. 동시에 힘듭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음 지식의 세 번째 그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우리가 한 번에 쓸 수 있는 정신 자원이 제한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눠 쓸 정도로 되려면은 숙달이 돼야 돼요. 좀 숙달이 되면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된 사람이 뭐 자기 생각을 보겠다고 하면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도할 때도 이게 지금 어디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강연이 체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 나누다 보니까 명상부터 지도해요. 네. 명상으로 생각을 쉬는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음 챙김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마음 챙김도 명상을 익힌 다음에 명상할 때 마음 챙김하는 수행을 가르쳐요. 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을 합니다. 네, 네, 네. 이거 거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돼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설거지하면서도 생각 보겠다 그러는데 설거지할 땐 설거지만 하세요. 그렇죠. 거기에 뭐 생각을 집중하셔야죠. 보겠다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네. 이빨도 안 난 놈이 갈비 뜯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제 중간에 이게 명상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안 그래도 이제 그것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뭐 명상의 의미가 너무나 이제 확대돼가지고. 네, 확대됐어요. 오남용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일 끝나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명상을 했어요. 아니면 이제 네. 아침 시작할 때 오늘 뭐 할까 또 계획하면서 그걸 명상했어요.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쉬는 네. 거를 그냥 명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우리 현대인들이 확실하게 알아둬야 할 네. 명상의 어떤 이게 딱 핵심적인 의미는 뭘까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마음 챙김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네네. 어떤 분들은 또 마음 챙김을 명상이라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이 많아져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좋은 건 다 명상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고 마찬가지로 또 마음 챙김이 뜨니까 네. 좋은 건 또 다 다 마음 마음 챙김이라고 챙김.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좀 분명하게 네네. 그 정리를 하고 네. 배우면 배울 때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고 또 연구도 네. 체계적으로 돼서 어떤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도 더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챙김,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삼각형 모형에서요. 옆에 각각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네. 우리 하이브리드 차 있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네, 뭐 네. 가스, 네. 뭐 휘발유 같이 쓰는 것처럼 명상과 마음 챙김을 같이 하게 되면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네, 네. 명상과 긍정심리를 함께 할 수도 있고 긍정심리와 마음 챙김을 그렇죠. 함께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마음 챙김을 하면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마음 챙김은 그러나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명상을 할 때도 할 수 있고요. 막 스트레스 받고 열 받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행복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대화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심리학에서는 자동화라고 합니다. 네. 우리 자동차 운전도 처음에는 막 이러고 운전하지만 익숙해지면은 이제 느긋해지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네, 네. 친구와 대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이 자동화됐다 그래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를 용량은 제한되어 있지만 자동화가 되면은 더 적은 용량으로 적은 자원으로 네. 적은 주의로 지금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 챙김도 숙달이 되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도 이제 주의 자원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 챙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마음 챙김 할 수는 없지만 얘기하면서 중간중간 제 목소리를 들어요. 제 목소리의 목소리의 고저, 또 빠르기, 강세 이런 것들을 또 마음 챙김하고 물론 내용도 마음 챙김할 수 있죠. 그 정도로만 해도 말을 할 때 좀 실수하지 않는다거나 상대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거나 좀 배려하는 그런 거에 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챙김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명상할 때도 할 수 있고요. 그럼 명상은 뭐냐면 앞에서 그림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쉰다거든요. 쉰다를 다른 말로는 멈춘다고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멈춘다, 비운다. 근데 여기서의 마음은 구체적으로는 욕구와 생각입니다. 네, 네. 욕구와 생각을 쉰다, 멈춘다, 비운다. 또 다른 말로는 내려놓는다고도 하죠. 네. 이 그 전통적인 그 수행법에서는 방하착이라고 하죠. 방하 혹은 방하착, 집착을 내려놓는다. 놓을 방자죠. 아이들 방학할 때 네. 방자, 아래 하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Put it down.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무슨 농담 비슷하게 PID, 애들 요즘 줄임말 좋아하잖아요. 막 뭐 골치 아프고 그러면 야 PID, PID. 네. 그래서 그것처럼 자기 욕구 생각을 내려놓는 기술이 명상이거든요. 딱 그렇게만 해야 돼요. 네. 뭐 이것저것 뭐 감사 명상, 뭐 자비 명상은 명상으로 분류하면 안 돼요. 네. 그건 긍정 심리예요. 네. 왜냐하면 감사나 자비는 내 욕구와 생각을 쓰는 겁니다. 네. 건강한 욕구죠. 그렇죠. 건강한 욕구를 쓰게 되면 불건강한 욕구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네. 내가 감사를 하려고 하고 또 자비로운 따뜻한 욕구거든요. 네. 나에게 자기 자비, 타인에게 타인 자비, 네. 타인에게 그 따뜻함을 보내려고 하는 사랑과 친절을 배려를 보내려고 하는 그 강한 건강한 욕구예요. 네. 동기라고도 하고요. 네. 그 건강한 욕구를 자꾸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씨앗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있는데 자꾸 특히 현대처럼 이렇게 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면요. 네. 자비의 나가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됩니다. 네. 발화를 못 해요. 네. 자꾸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게 긍정 심리의 수행이에요. 비우는 명상이 아니에요. 네. 자비 명상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네. 명상을 너무 확대해서 쓰는 표현이고요. 네. 자비는 수행입니다. 자비 네. 수행. 네. 긍정 심리 수행의 네. 하나로서 네.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욕구를 양성하는 네. 이때는 그 인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작용해요. 그 심상법을 많이 써가지고 그때 찍어보게 되면은 명상할 때 뭐 8Hz 이상의 알파파나 뭐 세타파가 아니라 네. 감마파 뭐 아주 굉장히 높은 네. 30Hz 이상의 그렇죠. 그 뇌파가 나와요. 이거는
생각 비유는 명상하고 같이 네, 분류하면 네, 안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자비수행법은 긍정심리의 수행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이 있고, 근데 명상에서는 그 쉬는 겁니다. 네. 그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쉬는 기술이에요. 네, 네, 네. 근데 이 쉬는 것도 결국은 잘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쉬기 위한 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두 명상한다고 지리산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우린 또 서울에 남아서 그렇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울 때는 비울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하고 네. 특히 현대인들이 명상을 좋아하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너무 맞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네.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 공허해지고 정말 번아웃되고 네. 이런 분들한테는 생각, 욕구를 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욕구 생각이 비워져야 말이죠. 그렇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는 게 생각입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그거를 정신역설 효과라 그래요. 네. 멘탈 아이런 네. 이펙트. 저는 이제 그 좀 재미스러운 말로 북극곰 효과라고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북극곰 효과요. 제가 이제 명상 지도할 때 들었습니다만, 자 우리 단 30초만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죠. 딱 그러면은 생각 안 하던 사람까지도 네. 막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맞아요. 것 때문에 맞아요. 말이죠. 생각이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역설 효과가 있어서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 보게 되면 이 동그라미가 우리의 의식 공간이에요. 네. 마음의 무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무한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무대, 의식의 공간은 작아요. 지금 제가 원장님 왼쪽 발 느낌이 어떻습니까? 느껴지시죠? 네. 제가 왼쪽 발 여쭤보기 전에 왼쪽 발 느끼셨습니까? 아니죠. 안 느끼죠. 뭐 특별히 왼쪽 발이 아프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은 세구두가 안 맞아서 아프면 모르겠습니다만, 발 생각 안 하죠. 못 합니다. 네.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왜? 정보 처리 용량이 작아서 그래요. 네, 네. 정보 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의 주의를 쓸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작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원죄와 같아요. 네. 우리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은 그 흥분해가지고 이성을 잃고 후회하는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 하니까 나중에 후회할 말도 한다고요.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예. 그냥. 그게 정보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게 네. 원죄와 같아요. 인간이 그 원죄가 있다면 그 네. 원죄는 정보처리 네. 용량이 작은 거다. 네. 근데 이게 거꾸로 보면 이게 복음이기도 해요. 이게 작기 때문에 다룰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요거를 잘 운용할 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릅니다. 생각이 아닌 걸로 채웁니다. 요 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생각이 아닌 걸로 바로 감각입니다. 네. 감각의 주의를 보내면 감각이 이 작은 공간을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면 생각은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마음은 무한히 크지만 그쵸. 마음의 무대는 작다. 네, 네. 이게 복음과도 같아요. 그래서 네. 작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가 있어요. 매니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각과 친해지는 것이다. 아, 네. 감각에 주의를 보낸다 그러면 너무 또 욕구가 들어가서요. 네, 네. 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감각과 친해진다. 감각과 네, 친해진다. 마음을 쉰다 하는 자세로 문득 이 자리에서도요. 제일 첫 번째 제가 가르치는 명상이 오감 명상입니다. 네. 문득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여기에 초록색, 저 주황색, 회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을 봅니다. 소리, 네. 어떤 뭐 에어컨 같은 소리, 네, 네. 소리, 냄새, 또 입안에 어떤 맛이 있을까요? 네. 저는 조금 전에 마신 그 커피의 어떤 네. 느낌이 남아 있네요. 또 몸에서의 느낌, 옷이 걸쳐져 있고 엉덩이에서의 제 체중이 느껴지고 발바닥에서의 느낌이 있고 가만히 마음을 열고 쉰다 하는 자세라면 네. 이거 하는 동안에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네, 왜? 네, 네. 정보 처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게 정보 처리 용량이 작다는 게 장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문득 감각이 내 의식 공간에 들어오면 생각이 없어요. 네, 총량의 법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스트레스의 달인들은 그거를 못 해요. 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기술은 마이너스 기술이에요. 네. 놓치지 않아요. 네. 집에 시어머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 있다. 그럼 시어머니가 좀 고통을 주게 되면 그 상황에서 고통 느끼는 것은 맞죠. 네. 근데 그분들은 여기 나와서 예를 들어서 대담을 할 때도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그 생각을 놓치지 않아요. 네. 어떻게 시어머니 생각을 보면 놓치지 않아요. 네, 잘못된 근육이 발달한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기술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스케이트 가르칠 때도 초보자 가르치기 쉬운데 자기 나름대로 배운 사람은 그 제대로 가르치기가 좀 어려워요. 네,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이너스 기술을, 즉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스트레스 네. 그 사건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네. 그 의식 공간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지 않으니까 다른 정보 처리를 하기 어려워져요. 그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요. 네. 고통스러운 생각을 놓치지 않는다니까요. 왜 우리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네. 이유이기도 한 것 같고. 마음을 쉬는 기술을 못 배워서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이제 또 긍정 심리로 가서 네.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현대인들이 나의 어떤 마음 공부를 하는데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긍정 심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인들은 사실 이 긍정 심리가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TV나 그렇죠. 여러 매스컴들을 통해서 또 비교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치 않지만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비교하면서 또 네. 좌절하고 자존감도 무너지고 하는데 이럴 때 나의 긍정 심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개발시킬 수 있을까요? 아, 좋은 말씀입니다. 그 이제 마음 공부랑 이제 그 맥락에서 긍정 심리를 말씀드리면 네. 마음 공부를 하려면 일단 출발이 필요한데요. 성장의 동기, 네, 혹은 네, 성장의 네. 동기와 욕구는 같은 네. 말을 이제 쓰는 겁니다. 이제 욕구가 일상적인 용어니까 욕구란 말을 쓰는데 이제 한마디로 동기인데요. 그 성장의 욕구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아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성장인데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마음에 대한 지식, 마음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연마하고자 하는 네. 그러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있어야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제한된 주의 자원을 우리가 보통 어디에 씁니까? 네. 돈 버는 데 쓰잖아요. 얼마 전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인사가 부자 되세요잖아요. 네, 요새는 뭐 다들 대박 나세요.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부자 되게 네,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깨어 있는 부분이 동안에 거기에다만 우리가 할애가 주의를 되니까. 쓰잖아요. 네. 우리가 삶을 이제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합시다. 100년 금방 가요. 네. 100년 동안 사는데 대부분의 시간과 대부분의 내 정신 자원, 내 주의를 돈 버는 데만 쓴다면 네. 누구나 죽을 텐데 네. 후회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자각이 있다면 내가 돈 버는 것도 좋다. 승진도 좋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 공부를 좀 하고 가야겠구나. 네. 내가 죽을 때 영혼이 조금이라도 한 단계라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가야지 또 내가 지구에 왔을 때랑 똑같거나 아니면 지구에 왔을 때보다도 네. 더 퇴보해서 간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아니 근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마음 공부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더 부자가 잘 될 돈도 수 많이 번다. 있고 네네, 좋습니다.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네. 하시면 동기유발이 돼가지고 좋은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앞으로 마음 그렇게 공부 해보죠. 열심히 하실 것 같네요, 진짜. 마음 공부를 하면요. 네. 성장을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성장과 성공을 대비시킵니다. 네네. 이제 성공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세속적인 어떤 건데 네. 성공도 좋죠. 네. 근데 성장이 없는 성공은요 공허합니다. 네. 정말 맞습니다. 행복하고 싶고 또 심리학 연구를 쭉 이제 여러 연구를 모은 이제 결론적인 걸 보니까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네. 인과를 따져 보니까 맞아요. 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이 네, 지금 네. 심리학에서의 결론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죠?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성공하려면 행복해야 돼. 네. 행복하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면 성공할 그렇죠. 수 있구나. 네. 원장님 그 전략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돈 그러면 돈도 잘 안 벌리고 네. 돈이 왔다고 해도 오히려 후회할 일만 생겨서 네.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돈을 벌면 아, 돈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네, 기여할 수 네,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게 정말로 근데 입증이 된 게 뭐냐면은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 뭘까를 찾아봤더니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아, 성공을 했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가 더 좋아질까를 또 다시 한번 알아봤더니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렇죠. 소통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이 관계를 잘 하더라는 거죠. 아우,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다 우리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말씀 참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그걸 꼭 잊지 않고 예, 예. 설득을 할 때 그렇게 설득하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이제 특이하게 정말 궁금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로아이 0.나 이제 말씀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0.나 제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0.나는 마음사 이론에 바탕을 둡니다. 네. 뭐 시간상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릴 때 마음 지식의 네 번째 마음사 이론이 있었습니다. 네. 마음사 이론은 내 마음은 사회다. 무슨 사회? 사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 마음은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다. 네. 그것을 이해하는 게 마음 공부에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내가 분노 났을 때 나가 있죠. 막 화가 치밀었을 때 나. 네, 네. 그 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정한 얘기를 나눌 때 그때 나와 같습니까? 네, 다르죠. 관대할 때 나와 정말 어떤 일로 스트레스 받고 옹졸해질 때 그 나가 같습니까? 네. 다릅니다. 네. 다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일관돼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다양한 나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어두운 부분, 못난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때로는 억압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병을 가져옵니다. 네. 그것이 몸의 질병을 갖고 올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럼요. 그 억눌린 나가 울고 있구나. 마음 네, 사회 네. 어느 곳에서 아니면 복수의 칼을 갑니다. 네.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내 마음을 그 보는 마음 챙김의 수행을 위해서도 마음사의 이론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보기도 쉬워요. 네. 마음사의 이론의 기초가 안 닦여 있으면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이게가 내가 센서십 어떤 그 검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제대로 볼 수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사의 이론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이 n분의 1의 나구나. 네. 그렇다면 이런 못난 나도 n분의 1이야. 그러면 중에 하나구나. 네,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마음 기술 배우기 전에 명상 마음 챙김 긍정심리 배우기 전에 마음사의 이론 배운 것만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네. 그런 느낌을 갖게 됐다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내가 그걸 억압하고만 있었구나. 내가 이 못난 난 줄만 알고 있었구나.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는데 네. n분의 1이구나. 네. 그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0.나라는 건 뭐냐면 나의 기본 나인 0.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0.나는 누구나 있어요. 네. 비유하자면 저울에 0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20kg 올리면 20kg 가리킵니다. 내려놓으면 0. 0점. 50kg 올려놓으면 50kg 가리키고 네. 내려놓으면 0. 네. 70kg 올려놓으면 70kg 가리키고 내려놓으면 0입니다. 네. 네. 긍정심리의 다양한 나를 씁니다. 네. 네. 20kg를 쓸 때도 있고 50kg 쓸 때도 있고 70kg 쓸 때도 있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분노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분노가 적절할 때 적절하게 사용되면 그것도 좋은 겁니다. 네. 여러 나들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 나들을 잘 쓸 수 있는 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마음의 유연성입니다. 마음의 운용을 잘하는 것이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내 기본이 0.9인 줄 알고 내 0점을 회복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요. 0.나 상태에 가는데 0.나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0.나를 자각하는 것은 명상 수행을 좀 하신 다음에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요. 네. 또 감각과 친해지는
내 욕구 생각할 수 있는 명상이 좀 된 다음에 마음 챙김을 얹어서 명상을 좀 배운 다음에 마음 챙김 명상을 배웁니다. 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을 하면 영점 나를 자각하게 됩니다. 네. 명상을 하면요 고요해요. 오감 명상, 행위 명상, 몸 명상, 호흡 명상, 그냥 그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감 명상에서 행위 명상, 몸 명상, 바디 스캔이라고도 부르는데 몸 명상, 호흡 명상 다 감각이에요. 몸 감각, 호흡의 감각. 뭐 코끝이든 배에서 가슴이 배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압력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감각이 내 의식 공간을 채우게 되면 생각이 없어요. 욕구 네, 생각이. 네, 네. 그때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있어요. 아, 있어요. 죽었습니까? 아, 그죠. 살아있죠. 네, 네. 내가 없다는 말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네, 원장님 네. 말씀도 맞아요. 네. 내가 아는 나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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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만 거기에 내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명상만 하고 있다 나오면 몰라요. 그냥 네. 잘 쉬고 나온 거예요. 네. 잘 쉬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 마음 챙김이 되면 그 고요할 때 네, 네. 살아있잖아요, 내가. 그쵸. 그 나 누굽니까? 나죠. 누구라고 말할 수가 네, 없어요. 네, 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네. 백인입니까, 황인종입니까, 흑인입니까? 뭐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때 그쵸. 원장님이나 저나 명상 상태에 있을 때 뭐가 다르겠어요? 그때 나는 네. 나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네, 노바디예요. 네, 네. 그래서 노바디 나라고도 해요. 아, 저울에 0점 갔기 때문에 0점 나고 네. 뭐라고 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누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무념무상의 개념이랑 통하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무념무상인데 마음 챙김이 살아있게 되면 그때 그 나를 알아요.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고요하게 깨어있는 나를 네, 네. 자각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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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명상이 감각이라면 마음 챙김은 자각이라고 네, 네, 할 수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누구라고 할 수 없는 내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때 노바디 나, 또 저울에 0점 가도 같은 0점 나. 그 나는 누구나 다 똑같은 나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에브리바디 나라고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0점 나 이퀄 노바디 나 네. 이퀄 에브리바디 나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명상을 하시다가 마음 챙김 연습하다 보면 그 나를 이제 만나게 되죠. 네. 근데 원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때때로 그 0점 나를 회복하는 연습을 하면 그게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내 기본 나인 0점 나를 회복하게 되는 거고 휴식도 얻게 되고 재충전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0점 나를 자각하는 그 공부가 훈련이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나의 존재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예, 바쁘신데 또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대담을 나눠보니 역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훈련하고 연습해야지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